안녕하세요. 나교장 안상현입니다. 어제 제가 나다움의 기반은 자존감이다. 이렇게 방송을 준비를 했었죠. 오늘 그 자존감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까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자존감에 대한 책을 봤는데 이 나다움 어떻게 찾을까? 이 책에서 정리된 것이 어, 그 중에서 좀 심플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걸로 먼저 정리를 하고요. 더 깊은 내용은 다음에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심도 깊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책에서 그 강승규 교수님은 자존감을 이 두 가지 요소로 설명했습니다. 자기 가치감과 자기 능력감. 자기 가치감, 자기 능력감이 용어 자체는 조금 생소한데요. 교육학 쪽에서는 일부 쓰고 있고요. 그 자기 능력감이라는 말은 조금 처음 본 것 같아요. 자기 효능감은 봤는데요. 자기 가치감이라는 말은 뭐 교육학 관련한 그런 책에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가치감과 자기 능력감에 대한 개념부터 우선 좀 살펴볼까요? 자, 자기 가치감에 대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신이 행복해질 가치가 있다는 믿음이에요. 이 참 중요하죠. 나는 행복한 사람일 수 있는 행복해질 어떤 권리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행복해질 가치가 있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는 확신이에요. 이 생명의 탄생 관련된 그런 내용 있잖아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그 수많은 정자 중에 하나 선택이 돼서 난자와 또 결합을 해서 수정이 되어서 그런 정말 확률적으로 했을 때 몇십만 분의 일, 몇백만 분의 일, 뭐 이런 확률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사실 이 태어남 자체가 가치가 있는 거죠. 태어남 자체가. 내가 살아갈 권리가 있고 스스로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고 확신하는 태도. 이것이 이제 자기 가치감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자신의 가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내 가치 자체가 내가 태어난 것 자체가 기적이고 가치 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때론 다른 사람의 어떤 인정, 그거로부터 나의 가치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무언가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애니어그램 입장에서 2번 유형이 대표적일 수 있겠죠. 내가 어떤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쟁취하기 위한 노력.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이미 태어남과 동시에 갖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어떤 희생을 하고 무언가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라는 것 자체가 비교나 경쟁 이런 개념보단 존중받는다는 거에 대한 가치에서 출발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냥 존재 자체가 가치 있는 거예요. 절대 가치예요. 상대적인 비교 가치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더 높고 낮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치라는 뜻은 그냥 존재함에 대한 그런 절대 가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간의 가치에 어떤 우열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존재 가치의 측면에서 보면 누군가 더 높다 낮다라고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철학자 칸트가 인간은 모두가 목적적인 존재이며 어느 누구에게도 수단시 될 수 없다. 이제 이런 명언도 남겼습니다. 우리가 그 자존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아, 나 자존심 상했어. 자존심이 바닥이야. 이 자존심은 뭐 긍정적일 때 쓰지는 않아요.
긍정적일 때는 보통 자존감이라고 쓰고요. 자존심은 약간 부정적일 때 쓰는 건데 이것이 보통 내 가치에 손상을 입었을 때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거죠. 나의 어떤 인격적인 가치에 침해를 받으면 자존심 상해. 정말 자존심 상해 죽겠어.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 그래서 이 자존심은 자기 가치감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감이 충분한 사람은 자존심 상해할 일이 별로 없는 거죠. 또 건강한 그 자기 가치감에서 출발한다면 비교에 의해서가 아니라 존재나 절대 가치로서의 나를 인정하기 때문에 자존심 상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자기 능력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삶을 이끌어 나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한 기본적인 자신감이에요.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것이 더 이렇게 드러나죠.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의존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자기 능력감이 건강하고 높고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에게 닥친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고 믿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또 경험을 하면서 쌓이겠죠. 내가 크고 작은 문제들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나의 능력에 대해서 믿는 겁니다. 자기 가치감과 자기 능력감이 있는데 이 둘 간에도 상관관계가 있겠죠. 자기 능력을 통해서 자기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근자감 같이 그냥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어서 자기 가치감이 높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기 능력을 또 끌어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로 상호 이렇게 보완적인 관계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기 능력감, 자신의 능력을 믿는 거죠.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 신뢰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내 자신에 대한 어떤 능력을 믿는 것, 역량을 믿는 것, 그러니까 자기 신뢰 이런 차원에서 볼 수가 있고요. 낯선 업무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낮출 수가 있죠. 자기 능력감이 있는 사람은 새로운 일을 딱 주어지면 그래? 한번 해볼까? 하고 이제 이렇게 나설 수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자기 능력을 객관적인 어떤 측면에서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이 낯선 업무의 그런 업무 정도에 따라서 내가 잘 대응을 하겠죠. 터무니없이 능력은 부족한데 어떤 자기 가치관만 높게 되면 그냥 허황된 사람이 돼요. 그냥 무조건 도전만 하는 거죠. 이루어지기 힘든 그런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무조건 나서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나를 믿고 자기 신뢰가 너무 높다 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막상 해보면 안 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런 경험을 통해 자기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내가 알고 있어야 자기 능력감이 건강한 거겠죠. 자부심이라는 것이 자기 능력감과 관계가 있겠죠. 내가 어떤 일을 통해서 그 성취하게 되면 그런 자부심이 생기잖아요. 자긍심 같은 거. 그런데 사실 자기 능력감이 더 건강한 사람 입장에서는 저런 자부심이나 자긍심을 추구하진 않죠. 왜냐하면 그 결과로서 얻어지는 게 자부심인데 자기 능력감이 있는 사람은 그런 능력을 내가 발휘할 걸 믿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얻게 되는 저런 자부심이나 자긍심에 그렇게 좌지우지 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 자부심도 어떤 자기 능력감을 올리는 데에는 관련이 있겠죠. 다만 앞서서 자기 가치감을 타인의 인정에 의해서 자기 가치를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비교나 상대적인 개념이 되겠지만 스스로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은 그런 어떤 자존심에 어떤 영향을 덜 받는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로 이 자부심도 타인에 의한 인정에 의해서 비롯된 자부심이라면 좀 의존적인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건강한 자기 능력감으로 연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가치감과 자기 능력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런
그 어렸을 적에 부모로부터 받은 그런 신뢰와 사랑이 자기 가치감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부모가 또 한번 해봐라,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해봐, 이런 어떤 그 수용하고 허용해주는 그런 부모님을 만났을 때 자기 능력감도 건강하게 자리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또 이런 걸 높일 수 있는지 좀 더 실천적인 방안 이런 것들도 한번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다움에 있어서의 가장 기반이 되는 개념인 자존감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